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2월 4일 오후 5시입니다. 오늘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리에 증인으로 나온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은 국회 측의 주신문에는 거의 답변할 수 없습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형사재판을 받고 있으니까 잘못 이야기했다가는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그런 뜻으로 들렸습니다. 그리고 검찰 공소장에 나온 사실관계까지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다가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이 반대 신문을 할 때는 또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러는 과정에 서로 국회 측과 윤석열 대통령 측 신문이 오고 가다가 마지막에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의 반대 신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틀어놓았는데 이게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이 이진우 증인에게 계엄 당일 윤 대통령의 전화를 받았나, 그 전화에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려고 한 이야기가 있었나 등에 대해서 추궁을 하자 답변을 좀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던 이진우 증인은 세 차례 전화를 받았다, 부관으로부터 확인을 받았다 라고 했습니다. 일단 전화를 받았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변호인이 대통령이 정말 끌어내라고 했나 라는 식으로 계속 캐묻자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통화 내용은 다 이야기할 수 없고 일관되게 나는 지금 계엄군이 총을 들고 있지 않아서 국회로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상황 설명을 했다고 했습니다. 이걸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이 대목은 윤석열 대통령 측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끌어내라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 하는 답변을 기대하고 윤석열 측 변호인이 그렇게 물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일관되게 계엄군이 총을 들고 있지 않고 국회로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설명을 했다는 부분만 이야기했으니까 그 앞에 윤석열 대통령이 끌어내라고 했지만은 끌어낼 수 없는 상황을 설명한 것처럼 그렇게 들렸습니다. 앞부분은 이야기하지 않고 뒷부분만 설명해도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짐작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직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발언을 했습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계엄령이 지속된 시간이 짧았고 계엄이 선포된 당시에도 군사작전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만큼 탄핵 사유가 충분하지 않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설명을 했어요. 이번 사건이 다른 형사범죄 사건과는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실제 일어난 일, 예를 들면 정치인을 체포했다거나 누구를 끌어냈다거나 하는 일이 있었을 때 이러한 일의 경위를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이야기한다면서, 그런데 이번 사건을 보면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지시를 했니 받았니 하는 이야기들이 마치 호수 위에 떠있는 달 그림자 같은 걸 쫓는 느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로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아무도 잡아간 적이 없고 총도 쏘지 않았고 아무도 다치지 않았다 하는 걸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실제로 벌어진 일이 거의 없었다고 재차 강조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수도방위사령부 군 10여 명 정도가 국회에 겨우 진입을 했고 총기도 휴대하지 않고 있었다며 특전사 요원들도 본관에서 유창을 깨고 들어갔다가 소화기 공격을 받고 다 나왔다. 그런 상황에서 계엄이 해제되어서 군 철수를 지시했다. 상식에 근거하면 사안의 실체가 어떤 건지 잘 알 수 있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수도방위사령부의 이진우 사령관은 이미 그날 밤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수사기관에 자세한 증언을 했고 이게 윤석열 대통령 공소장에 실려 있습니다. 공소장에 실려 있다는 것은 증거 능력이 있다는 뜻이기도 하는데 그 부분이 사실에 가깝고 오늘 책임 회피성 또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 것은 그것은 참고 자료로 아마 헌재 재판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중요한 윤석열 대통령 공소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피고인 윤석열은 군과 경찰의 국회 봉쇄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들이 다물 넘는 등으로 국회 본회의장에 집결을 하고 있던 2024년 12월 4일 새벽 3시부터 새벽 1시경 국회 주변을 돌며 직접 현장을 지휘하고 있던 수도 방위사령관에게 전화하여 상황이 어떠냐고 물어 이진우 사령관이 다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 넘어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라고 대답하였고, 그 이후에도 수도 방위사령관에게 전화하여 어떤 상황이냐고 물어 사령관으로부터 국회에 도착하였는데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많습니다. 라는 대답을 듣고는 사령관에게 아직도 못 들어가서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고 해라고 지시하였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진우 사령관은 오늘 증인으로 나와서 이렇게 구체적인 이야기에 대해서는 증언을 거부를 했습니다. 피고인 윤석열은 위와 같은 지시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에 모인 국회의원의 수가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정족수에 가까워지자 재차 이진우 사령관에게 전화하여 아직도 못 갔냐? 뭐하고 있냐?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지시하였고,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2024년 12월 4일 새벽 1시 3분경 이후에도 이진우에게 전화하여 국회의원 190명이 들어왔다는데 실제로 190명이 들어왔다는 것은 확인도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계엄 선포되기 전에 병력을 움직여야 한다고 했는데 다들 반대했어.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해 라고 지시하였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소장에 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피고인 윤석열로부터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는 지시를 직접 받은 이진우는 경비단장에게 전화하여 국회 본청 내부로 진입하여 국회의원들을 외부로 끌어내라고 지시하였고 등등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 내용이 실천 단계로 들어갔다 하는까지 적혀 있지만은 오늘 이진우 사령관은 본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의 확인을 거부했는데 그것은 뭐 예상되는 바였습니다. 형사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니까 말을 잘못했다가는 거기에 영향을 주니까. 그러나 그런 양쪽 변호인 측의 공방전을 쭉 지켜보고 있던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다 나름대로의 심정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논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이 뭘 하나 중요한 걸 놓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즉 국회에 군대를 보낸다는 게 이게 얼마나 엄청난 역사적 사건이라는 걸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국회를 정부하라고 명령한 사람은 우리나라 77년 역사 중에서 윤석열 대통령밖에 없습니다. 이승만 대통령도, 박정희 대통령도, 전두환 대통령도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습니다. 국회 출입을 통제한 적은 있습니다. 1980년 5월 신군부가, 그리고 1972년 10월 17일 유신선포를 하면서 박정희 대통령이 국회를 해산시킨 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1961년 5.16 군사혁명 때 국회를 해산시킨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 안으로 군대를 보낸 적은 없어요. 이것은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군대가 국회로 들어간다는 것은 77년 대한민국 역사에서 한 번도 없었던 일을 저질러 놓고 이진우, 윤석열 두 사람 오늘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그게 뭐 어때서? 라는 태도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헌법에 대한, 우리 역사에 대한 이런 도전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아마 법의 응징이 당연히 따라야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